다양한 모델 체인지를 거듭하며 자동차 가격을 올려왔는데요. 외관을 조금 바꾸고 옵션을 더해 가격을 크게 인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가격 어떻게 책정될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네티즌들이 올린 자동차 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카홀링님께서 물어오셨는데요. 자, 도대체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네. 아주 중요한 문제.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십만 평의 공장에 기간 설비를 하고 투자가 되고 개발 기간이 3년, 4년에 2천억, 3천억이 들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이나 이자나 뭐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만들어서 아무 문제 없이 첫 차를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원가 개념이 좀 일반적으로 다르고 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른바 셀러스 마켓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파는데 가격 결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파는 퀄리티의 소비자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를 만들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선 투자된 돈을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6천억이 들었다. 그럼 이제 보통 30만 대 정도의 이제 블랙 이븐 포인트를 잡는데 그러면 대당 이제 200만 원씩이 더 원가에서 더 붙겠죠. 개발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30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해서 그러면 200만 원을 빼주느냐. 뭐 물론 미리 사간 분들한테 좀 도의를상 네. 저분들은 비싸게 샀으니까 네. 뭐 이렇게 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떻든 간에 깎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그렇죠. 더 싸지진 네. 않으니까요. 같은 차종도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가격은 결국에는 옵션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자동차가 생활로 들어와서 모터라이제이션이 좀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좋은 차는 무조건 비싼 차다. 그 다음에 비싼 차면 당연히 컵홀더도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뭐 에어컨도 더 좋아야 되고 성능도 좋아야 많다. 되고 예예 가죽 시트 해야 되지 먼지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가지고 차를 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커에서도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풀옵션 모델, 좋은 모델을 가죽 시트에 점차 올리면서 가격을 상승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차 안에 우수한 어떤 옵션으로 이렇게 좀 부과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이 옵션으로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는 말씀이시네요. 실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목적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거든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AS 마진은 약 3%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깡통이라고 하죠. 기본 차량 판매에서는 약 10% 정도의 마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옵션에서는 약 67%가 마진입니다. 3분의 2가 남아요. 예. 같은 차종도 기본형인지 풀옵션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 옵션에서 많은 이득을 남긴다고 합니다. 올해 새로 출시된 이 신형체의 경우 순정이라고 불리는 기본형은 2,0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운전석 전동 시트, 자동 에어컨 등이 추가되면 2,465만 원, 또 후방 카메라 등이 더해지면 2,78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본형에 옵션이 더해지면서 약 800여만 원의 차이를 남기는 겁니다. 기본형, 그러니까 보통 깡통 모델이라고 말씀하죠. 그 아무런 편의 장치가 없는 기본형 모델은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런 말을 하던데 10%가 남는다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네요. 결국은 뭐 마진, 남지 않는 장사, 그건 뭐 뻔한 거짓말이고 6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부품을 갖다가 차에 달면 여기 2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그렇지.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형은 약 10% 내외의 어떤 마진폭이 있다라고 측정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원가 개념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많이 그렇죠. 부리면 안 남는다 그러고 예. 실제 그 원가를 조금 낮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옵션에서는 약 3분의 2가 마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60% 정도, 6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부품을 갖다가 차에 달면 여기 2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형차 수준에서 보면 약 30% 정도가 이제 옵션의 어떤 영역으로 저희가 잡혀 있어요. 결국 2천만 원짜리 기본형을 사는 것보다 3천만 원짜리 풀옵션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의 갭 중에는 약 670이 마진이 되는 거죠. 이제 좀 고급차로 가볼게요. 그 고급차 중에서 이제 기본형이 약 5천에
풀 옵션 모델이 약 50%까지 더해져서 7,500만 원까지 가는 차량이 국내에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헷갈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메이커에서는. 500만 원을 팔아서 500만 원, 예, 10% 네, 남았으니까. 500만 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패키지로 옵션이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옵션을 샀어요. 그럼 차값이 7,5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500만 원을 옵션으로 구매를 했죠. 네. 그러면 2,500만 원의 3분의 2인 1,670만 원 정도가 회사의 이득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서 500만 원 남은 건 광고비든 뭐 수당이든 피스 오브 케이크인 거죠. 관여하지 않고 옵션에서 큰 왜 이익을 이렇게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예? 제가 알고 있는 독일의 뭐 한 스포츠카 회사는 예. 이렇게 시트 벨트 색깔 하나 바꾸는데 7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휠캡 하나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스포츠카에 되면 1억짜리 차를 풀옵션으로 사게 되면 2억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1억짜리 깡통 모델을 팔아서는 거의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그 나머지 1억에서 한 60% 정도를 남긴다는 거네요. 예, 6천만 맞습니다. 정도 남긴다는 이야기네요. 물론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 뭐 이제 컬러 하나 바꾼 게 우리로 보면 원가가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조립 단계에서 어떤 물류 비용이나 이런 세팅 비용 같은 게 포함이 되다 보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상승을 얘기하지만 일단 소비자가 보기에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한 그런 10만 원 정도는 올려도 색깔 바뀌는데 70만 원이 올라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